너 같은 외국인이 뭘 안다고 이래. 당장 나가. 아니, 제가 틀렸다면 증명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더 이상 말하면 경찰을 부른다? 좋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나중에 꼭 후회하실 겁니다. 기술은 시대와 함께 진보하지만 때로는 오래된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온돌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기술이지만 현대의 에너지 효율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건설 기술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 특별한 기술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거,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기술이 세계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그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르지오 밀로세비치라고 합니다. 세르비아 출신이고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건설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가 이곳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매서운 한파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건축기술자 자격증, 그리고 한국어 기초회화 책이 전부였던 그때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설 현장은 제게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 일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건축 기술을 배워갔죠. 우리 마을의 겨울은 유독 추웠고 낡은 석탄 난로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프셨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목공 기술이 제 자부심이었고 건축에 대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으니까요. 직업학교에서 건축을 배우며 꿈을 키웠지만 불가리아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외국으로 떠나기 시작했고 25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나라였지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불가리아의 3배나 되었습니다. 미하일,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소피아 공항에서 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를 둘러주실 때 그 따뜻함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현장에 배치된 첫날, 저는 인생을 바꿀 만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국인 반장님께 물어보았죠. 이게 무엇인가요? 온돌이라고 하네.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이지. 그 짧은 대화를 시작으로 저는 온돌의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과학이 결합된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것이었죠. 현장 기술자님의 배려로 온돌 시공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닥의 높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이프를 깔기 전 단열재 시공이 가장 중요했는데 열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되지만 보람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지속될 무렵 종로의 한 치킨집에서 운명처럼 안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첫 온돌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동료들과 진심으로 서로의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옆자리에 앉게 된 안나는 독일에서 온 교환교수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서툰 한국어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지적인 매력이 느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진지한 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의 한옥을 거닐며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고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특히 그녀는 한옥의 온돌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난방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따뜻한 바닥의 포근함은 정말 특별해요. 안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과학이자 지혜였으니까요.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안나가 독감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39도가 넘는 고열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위해 저는 한국인 동료가 알려준 대로 삼계탕을 끓여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라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든 국물에 인삼을 넣고 찹쌀을 가득 채워 병원 대신 보양식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에요.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아요. 눈물을 글썽이며 한 그녀의 말에 저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 먹는 음식에도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봄이 오고 여의도의 벚꽃이 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려는 열정은 같았습니다. 안나는 독일의 이야기를, 저는 불가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국의 봄은 특별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 공원을 거닐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일하게 된 현장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영세 하도급 업체였던 그곳에서 저는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비자가 있었음에도 사장은 저희 서툰 한국어를 악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죠. 야근 수당은 물론 기본급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미하일, 너희 나라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불평하지 마. 매번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도 저는 온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 우연히 만난 한 한국인 동료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봐,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한국은 법이 잘 되어 있어요. 그는 저를 노동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저희 서툰 한국어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었고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서를 쓸 때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놀라웠던 것은 처리 속도였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첫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노동청은 제가 겪은 부당 대우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건설사의 현장 소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과정에서 보여준 정당한 권리, 주장과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셨죠. 미하일 씨, 우리 현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현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스승님인 김 기술자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당한 대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온돌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한국의 법과 제도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하일, 기술은 속일 수 없어. 당신의 성실함이 좋은 결과를 만든 거야. 김 기술자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제게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이 진정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만난 김 기술자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뵌 날, 그분은 특유의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쌓아온 지혜와 과학이 담긴 기술이지. 그분의 첫 가르침은 온돌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배움은 기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토목 기술자였던 제가 보기에도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온돌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열효율과 추결을 고려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일러 배관 설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틀렸어. 방의 구조, 사용 패턴, 계절별 일조량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해. 김 기술자님은 도면을 그리실 때면 마치 예술가처럼 섬세했습니다. 특히 코너 부분의 파이프 간격을 조절하는 기술은 그분만의 노하우였죠.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이 기술은 교과서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서리, 여기가 중요해. 열이 구석구석 골고루 퍼져야 진짜 온돌이야. 놀라웠던 것은 단열 기술이었습니다. 현대의 첨단 단열재를 쓰기 이전에도 한국의 온돌은 황토와 숯, 겨 등 자연재료로 완벽한 단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김 기술자님은 저를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처음 경험한 전통 온돌방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보일러 없이도 아랫목의 온기가 방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한국 전통 기술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걸. 그래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택한 거야. 스승님의 말씀처럼 온돌은 단순한 발상의 전환이 만들어낸 혁신이었습니다. 유럽의 벽면 난방이나 천장 난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죠. 더구나 한국의 현대 기술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움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장인정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기술자님은 매일 아침 첫 현장 점검을 절대 거르지 않으셨고 완공 후에도 꼭 사용자의 피드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온돌은 단순한 일이 아닌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자 소명이었던 거죠. 기술은 완벽해야 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이니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김 기술자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30년 넘게 써오신 자신의 공구함이었죠. 이제 내가 가져가. 이 안에는 내 젊음과 경험이 담겨 있다. 이제는 내가 이 기술을 널리 알릴 차례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평생의 가르침이자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며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안나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종종 현장을 방문해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현장 문화에 대한 그녀의 관찰은 늘 날카로웠죠. 세르지오, 이곳의 현장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안나의 말처럼 한국의 건설 현장은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매일 아침 실시되는 안전 교육과 정기적인 장비 점검, 그리고 작업자의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임신 소식을 접한 것도 현장 근처 병원에서였습니다. 놀랍게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상담을 진행해 주셨고 초기 임신부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세심함에 안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앞 벤치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했던 그날, 한국의 야경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수천 개의 LED 조명이 물에 비치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반짝이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비된 반지는 없었지만 김 기술자님이 건네주신 청자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께서 쓰시던 거야.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지. 내 약혼녀에게 주렴. 그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한국 전통 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려 청자 특유의 비치색 유약이 은은하게 빛나는 그 브로치를 받은 안나의 눈시울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은 한옥마을에 있는 작은 한옥에서 치렀습니다. 현대식 웨딩홀 대신 전통 한옥을 선택한 것은 안나의 제안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궁중 화가의 그림 속 여인 같았습니다.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된 예식에서 우리는 한국의 예를 갖춘 의식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현장 동료들의 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한국의 결혼 문화를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청첩장 문구부터 하객 접대 방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면서도 정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안나의 말처럼 우리는 어느새 한국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기술자님 댁에서 받아오는 김치는 이제 우리 식탁의 필수품이 되었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송편을 빚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안나의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독일에서 중요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독일의 대형 건설사가 친환경 난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요청해온 것이죠. 한국에서의 달콤한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독일행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늦가을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은 유독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온기가 남아있었지만 이곳의 겨울은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던 안나는 차가운 날씨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정착했지만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난방 시스템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방 한쪽만 덮일 뿐이었고 바닥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특히 임신으로 예민해진 안나에게 이 환경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국의 온돌방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안나의 한숨 속에는 깊은 향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모두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없는 전철, 문 앞까지 배달되지 않는 택배,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바다.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온돌 기술은 이곳에서 써먹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안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의 생활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정일보다 3주나 빠르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택시를 잡기도 힘들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따뜻했던 기억만이 맴돌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날 새벽 우리의 소중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산으로 인해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 안나는 출산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바닥은 그녀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산후조리원이 있었다면 문득 한국에서 보았던 산후조리원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전문적인 케어를 받던 산모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이 집을 한국식 온돌방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입니다. 퇴원 후 안나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가운 집안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으며 라디에이터의 건조한 온기는 아기의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온돌 시공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이곳의 환경에 맞게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죠. 김 기술자님께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스승님의 답장에는 세세한 기술적 조언과 함께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우리의 기술을 꽃피우게 될 줄 알았다. 자신감을 가지거라. 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스승님의 믿음에 힘을 얻어 저는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건축 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을 변경하는 공사는 복잡한 허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인맥 덕분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바닥재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오래된 독일 주택의 바닥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파이프 간격은 김 기술자님께 배운 그대로 창가 쪽은 더 촘촘하게, 중앙은 조금 더 넓게 배치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재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몰탈의 배합을 맞추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2번이나 다시 깨고 작업을 반복해야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의 증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세르지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안나의 걱정 어린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밤 퇴근 후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넘는 공사 기간 동안 안나는 아기와 함께 친구 집에 머물렀고 저는 매일 밤 영상통화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안나도 점차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닥 난방 파이프가 설치되고 보일러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안나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죠.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처음으로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웠던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방 안전체가 포근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온돌방 같아요. 믿을 수 없어요. 안나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안나의 산후 우울증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아기도 바닥에서 뒹굴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이불을 깔고 함께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도 집 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놀라웠습니다.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에 비해 가스비가 30% 정도 절약되었고 온도도 훨씬 균일했습니다. 우리 집의 변화는 곧 이웃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보러 왔던 안나의 친구들은 따뜻한 바닥에 놀라워했고 이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갓난아기가 있는 이웃집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아기도 추위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온돌 문화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웃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문득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집 가정의 온돌 시공이 끝난 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독일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온돌은 신기한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과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작업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 늘어나는 의뢰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웠고 첫 직원으로 한국에서 온돌 시공 경험이 있는 교포를 채용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온돌 문화까지 함께 전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공이 끝나면 온돌용 이불을 선물하고 바닥 생활의 장점도 설명해드렸죠. 고객들은 이러한 문화적 경험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독일의 의자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건축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던진 질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객들 중 상당수가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요가나 명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특히 환영했고, 아이들과 바닥에서 노는 시간이 늘었다는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안나의 부모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행장이었던 장인어른께서 우리 회사의 사업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독일의 노후 주택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돌 시스템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제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사실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마다 첫날의 설렘이 떠오릅니다. 김 선생님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분은 이제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이 되어주셨습니다. 5살이 된 소피아는 한국 방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을 잘 먹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죠. 특히 온돌방에서 뒹구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안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독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수업에는 항상 온돌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추운 지역에서도 온돌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죠. 직원 수도 200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은 수천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닙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저희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문득 떠올립니다. 불가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제가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에서 받은 선물 같은 시간들을, 그리고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제가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